안녕하세요. 2학년 B반 권용찬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5주차 선택 삭제에 대한 선행학습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선택 삭제를 하는 이유는 이제 나비치상에서 수지 위치로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비치 상태에서는 교합의 높이가 맞았는데 수지 위치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교합에 오차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교합기에 재부착하여서 높아진 교합을 선택 삭제를 통해 교합을 맞춤으로써 이제 환자 구강 내에서 양측선 균형 교합을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과정인데요. 일단 선택 삭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 정상적인 중심교합과 편심교합을 어긋나게 하는 교합 접촉을 제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일정한 방법에 따라 삭제하는 것은 교합 구경을 유지하고 중심교합, 편심교합, 균형교합을 재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게 선택 삭제라는 게 이게 되게 정밀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공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잉되게 삭제를 하면 다시 회복을 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합지로 이렇게 교합 체크를 하면서 조기 접촉된 부분들을 조금씩 삭제해 가면서 되게 정밀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선택 삭제 과정에서 좀 지켜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선택 삭제 순서로는 중심교합을 먼저 이렇게 선택 삭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측방 교합을 맞춰준 다음에 전방 교합 순으로 선택 삭제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합지를 이용하여 교합 체크를 해봤을 때 조기 접촉되는 부위들만 선택 삭제를 통하여 조금씩 삭제해주면서 네,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합이 삭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교합지에 의해서 나타난 교합점만 삭제를 하고 가급적 얇은 교합지를 사용하여 접촉 부위를 정확하게 삭제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선택 삭제를 하고 있는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네, 먼저 이렇게 디플라스킹을 한 후에 다시 인덱스에 맞춰서 교합기에 재부착한 후에 이렇게 다시 교합지를 이용하여 교합을 물려보면서 높아진 교합을 체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레진을 주입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압성형법, 유입성형법, 주입성형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실습하는 방법은 가압성형법입니다. 그래서 유입성형법과 주입성형법은 함을 한 번 레진을 주입할 때 함을 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교합이 높아질 염려가 없는데 가압성형법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합, 2차 시합, 3차 시합을 가하면서 매번 함을 열어서 과잉된 부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교합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압성형법을 한 후 이렇게 높아진 교합을 삭제하는 이 선택 삭제 과정은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공식에 맞춰서 중심교합 맞추고 편심교합 맞추고 전방교합 맞추고 하면서 높아진 교합을 삭제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얇은 교합지를 사용하여서 조금씩 찍혀나온 조기 접촉 부위만 삭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교합기의 거드구를 중심으로 고정하고 적색 교합지를 상하 구치부 교합면 사이에 넣고 가볍게 교합시킵니다. 네, 먼저 중심교합을 선택 삭제하는 과정인데요. 일단 교합기에 재부착을 하고 고압 경향에 변화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네, 그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절취유도본과 절취유도판의 접촉 여부, 그리고 교합 접촉 여부를 비교하여 높아진 교합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때 각 교합점을 하나씩 구분하여 검사하며 일정한 교합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네, 그리고 중심교합에서 나타난 교합점으로 하악은 좌측 제2대 구치에서만 접촉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평면인 교합지가 요철이 있는 교합면에 들어가면서 묻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관찰해야 합니다. 중심교합은 커스프 포사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커스프와 포사 중 어느 부위를 선택 삭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중심교합 외에 편심교합은 모두 커스프 관계이므로 측방교합과 전방교합, 편심교합을 시켜보아 편심교합보다 높다면 커스프를 삭제하고 편심교합보다 정상적이거나 낮다면 포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먼저 빠르게 넘어간 장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찾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사진 설명드리겠습니다. A와 같이 편중심교합에서 높은 부위가 있다면 B, C와 같은 편심교합을 시켜봅니다. 네, 이렇게 가운데 그림인 B 부분, B와 같이 편심교합에서도 높다면은 커스프를 삭제하고 C 그림과 같이 편심교합에서 높지 않다면 퍼사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때 높이 판다는 그림과 같이 반대측 교도의 접촉 여부가 아니고 절취유도본과 유도판의 접촉 여부로 결정해야 합니다. 즉 B와 같이 오른쪽 교도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절취유도판과 절취유도봉이 접촉되어 있다면 오른쪽이 낮은 상태가 되고 편심교합에서는 정상 높이가 되어 포사를 삭제해야 합니다. 네, 상악은 중심교합과 편심교합에서 모두 높아 중심교합인 설치교도를 삭제하고 있으며 편심교합은 높지 않아 포사를 삭제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작업측 교합에서 교합지로 교합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편심교합에서는 청색 교합지를 사용해서 중심교합인 적색 교합지와 구분하도록 합니다. 작업측 교도의 선택 삭제는 네, A와 같이 협설 교도가 모두 높으면은 상하의 협측 교도와 하하의 설측 교도를 모두 삭제하고 B와 같이 협측 교도가 높다면 상하 교도를 삭제하고 C와 같은 설측 교도가 높다면 하하 교도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작업측 교합의 높은 교합점을 삭제하기 위해 비중심 교도인 상하 협측 교도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선택 삭제를 할 때에는 각 교대 비기능 교도를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교합 선택 삭제를 위해 화학의 협측 교도 내사면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전방교합의 선택 삭제인데요. 교합계 좌우측 과도구를 모두 풀어 상악 전치를 절단교합으로 만들고 교합을 시킵니다. 이때 구치부는 상악의 협책교대의 원심사면과 하악의 협책교대의 근심사면, 상악 설책교대의 원심사면과 하악 설책교대의 근심사면이 서로 접촉되게 됩니다. 따라서 구치부에서 절취유도본과 절취유도판 뜨고 교합점이 나타나는 높은 교합이 발생하면 역시 비중심 교도를 삭제하는 불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방 교합 시 구치부는 교도 정리를 닫는 것이 아니고
교도의 근원심 사면이 접촉되게 됩니다. 따라서 선택 삭제를 할 때에는 상하계 협책 교도 원심 사면과 하악 설책 교도의 근심 사면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전반교합은 전치의 절단교합 상태에서 불의 원칙에 따라 조기 접촉점을 삭제합니다. 네, 이 그림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림입니다. 네, 이 표례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중심교합 상태의 접촉 상태는 커스프트 포사의 상태로 접촉하게 됩니다. 삭제 부위는 표준교합이 높을 경우 커스프를 삭제하고 표준교합이 정상이거나 낮을 경우에는 포사 부분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측방교합의 접촉 상태는 작업측 교합 같은 경우에는 커스프트 커스프, 균형측 역시 커스프트 커스프의 접촉 상태를 이룹니다. 삭제 부위는 측방교합의 작업측 같은 경우에는 상악은 협측교도의 내사면, 하악은 설측교도의 내사면을 삭제합니다. 네, 그리고 균형측 같은 경우에는 하악은 협측교도의 내사면을 삭제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 전방교합인데요. 접촉 상태는 커스프트 커스프로 접촉을 이루고 삭제 부위, 구치부 같은 경우는 상악은 협측교도의 원심사면, 하악은 설측교도의 근심사면을 삭제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1학기 때 이렇게 저희는 선택 삭제 과정을 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2학기에 이렇게 이론적으로 다시 한번 선택 삭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네, 선택 삭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선행학습을 통하여 수업 시간에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학업 습득이 잘 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5주차 선택학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